그날 아침도 평범했다. 아들이 해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나는 그저 평온한 일상을 감사히 느끼고 있었다. 엄마, 오늘 날씨 진짜 좋죠? 늘 그렇듯 밝은 표정의 아들은 나의 자부심이었다. 학창 시절부터 늘 반듯하고 착실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을 만큼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아이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다.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벽도 보이지 않는 금 하나로 무너지는 법이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이가 사실은 내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내 모든 세상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잔인하게 내게 다가왔다. 남편과 나는 대학 시절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과묵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점에 이끌렸다. 함께한 시간은 쉽지 않았지만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특히 아들이 태어난 이후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갔다. 그 아이는 우리 둘 사이를 이어주는 희망이었고 기쁨이었으며 때론 삶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남편의 오래된 절친인 진우가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이상한 말을 건넸다. 넌 그 아이가 진짜 내 아들이라고 믿어?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나질 않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단순한 실언일까? 아니면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잠든 사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남편의 서랍 속 오래된 앨범과 편지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무런 목적도 기대도 없이 그저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감만이 날 움직이게 했다. 그러다 발견한 한 장의 편지. 누군가가 보낸 오래된 연애 편지 같았다. 그리고 그 글의 끝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해줘서 고마워. 너랑 함께하지 못하지만 난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게. 마이너스 진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나와 남편 그리고 진우. 셋이 함께 어울리던 그 시절 진우는 늘 우리를 응원해줬고 축복해줬다. 결혼식 날 축사를 해주던 그의 얼굴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기억되기 시작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나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나는 그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 사랑에는 어떤 의심도 없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후 나는 매일매일 그 아이의 얼굴에서 진우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남편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땐 나도 혼란스러웠어. 내가 떠날까봐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 그 말은 변명 같기도 고백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에게도 상처였고 죄책감이었을 것이다. 진우는 그날 이후 우리 곁을 떠났고 연락도 끊겼다. 그렇게 그는 우리 인생에서 사라진 듯 보였다. 하지만 아이는 남았다. 나의 아들. 아니, 진우의 아이. 그리고 나의 아들.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매일 자책했고 분노했고 또다시 울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그 누구보다 나와 함께한 시간이 길었고 나의 모든 사랑을 받아온 존재라는 것을.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를 배신한 남편과 친구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 하지만 결국 나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이유는 하나였다.
그는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 그 어떤 진실도 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인생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아직도 아들을 보면 눈물이 난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후회가 아닌 사랑의 눈물이라는 걸 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언젠가는 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그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그 어떤 진실이 그걸 바꿀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진실을 마주한 이후 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평범한 일상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예민하게 다가왔다. 아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쳤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매일 무너져 내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만 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들이 정말 잘 컸어요 라고 말했고 나는 웃으며 그렇죠. 참 자랑스러워요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목구멍이 메이고 가슴이 저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의 감정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하나는 진실을 알게 된 분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다. 그 아이는 내게 상처의 근원이자 동시에 치유의 존재였다. 나는 그 아이의 웃음을 보며 울었고 그 아이의 존재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기도 했다. 그것이 내가 매일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다. 어느 날 친구와의 전화 통화 중 요즘은 어때? 라는 평범한 질문에 눈물이 터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친구는 놀라며 물었고 나는 울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진실을 털어놓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친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도 넌 그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했잖아.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말은 내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돌덩이를 살짝 들어 올려주는 듯한 위로였다. 그 이후 나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진실에만 갇혀 살지 않기로 했다.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나는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을 지키는 것이었다. 혈연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 아이가 내 손에서 자라고 내 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온 시간은 그 어떤 DNA보다 강했다. 그 사실이 나에게 진정한 부모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나는 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어떤 이유로 태어났든 그는 내 아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순간이 올 것이다. 나는 그날을 준비하며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졌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이었다.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보다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진우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오래전 연락이 끊긴 그는 다른 도시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를 원망하면서도 그가 어떤 마음으로 떠났는지 이해하고 싶었다. 나는 결국 그에게 편지를 썼다. 그 어떤 감정도 담지 않고 단지 사실만을 담은 편지였다. 그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당신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그 한 문장을 쓰기까지 며칠이 걸렸다. 쓰고 나니 조금은 후련했다. 이제는 진우도 그리고 나도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였다.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도 진심으로 반성했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라는 형식에 매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 사람의 부모로서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른으로 남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이 되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최소한 함께 아이를 위한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스스로 삶을 결정할 나이가 되었다. 나는 아직도 그 아이를 볼 때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지만 그 속에는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크다.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진실은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진실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른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가장 믿었던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내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일 수 있다. 그 아이는 지금도 내게 웃으며 엄마 저녁 뭐 먹을까요? 라고 묻는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웃는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내가 누구의 아이든 나는 너를 사랑해. 변함없이 끝까지. 그 진실을 알게 된 이후 나는 삶을 다시 배워야 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렸고 그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중심을 다시 세워야 했다. 사실을 마주하는 데 있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내가 느낀 감정이 너무나 복잡했다는 점이다. 배신감, 분노, 슬픔, 수치심, 혼란. 그 모든 것이 뒤엉켜 머리를 아프게 했고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들 속에서 사랑이라는 감정만은 점점 선명해졌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온기, 처음 내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열이 나 밤새도록 곁을 지키던 순간들. 그런 기억들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엄마였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아들이었다. 사람들이 말하는 혈연, 유전자, 진실 같은 말들은 그 앞에 무의미해졌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내가 경험한 고통은 어쩌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조용히 일기를 쓰듯 내 이야기를 풀어냈다. 처음에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글이었다.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글이 쌓일수록 나는 이 이야기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번은 내 글을 우연히 본 이웃이 내게 말했다. 당신 이야기 내 얘기 같았어요.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 고통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더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내 책상 위에 놓인 글을 읽었다. 나는 그것도 모른 채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이거 우리 이야기예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토록 준비했던 순간이었지만 정작 그날이 오자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와 나의 이야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진실이기도 해. 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아이를 꼭 안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숨기지 않고 미화하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아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말했다. 엄마가 저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엄마를 선택할게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단지 혈연만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 아이가 나를 선택해 준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선물인지를. 그 이후 우리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어졌고 더 진실해졌다. 남편 역시 많이 달라졌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고 나와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 역시 피해자이자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노력하기 시작했다. 가정 상담을 받기도 하고 부부 상담도 병행했다. 아이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아봤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이전과는 다른 형태였지만 훨씬 더 단단하고 솔직한 관계였다. 나는 아이에게 늘 말한다. 너는 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내 마음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 말에 아이는 늘 웃으며 대답한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다. 진실은 때로 우리를 부수지만 동시에 다시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진다. 누군가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말하고 싶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당신 안에 있는 사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다고. 지금 나는 아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웃는다. 가끔은 예전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지만 이젠 그 눈물도 따뜻하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의 우리가 되었기에. 진실은 숨기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껴안아야 하는 것임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더 나은 내가 되어가고 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을 것이다. 내가 그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은 그 어떤 진실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나는 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다. 진실을 마주한 후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 과거 덕분에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삶은 완벽하지 않다. 아니, 완벽해야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상처와 불완전함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삶이라는 걸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냐고. 사실 나는 용서한 것이 아니다. 그저 받아들였을 뿐이다. 용서란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와 나의 아픔을 함께 껴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내가 남편과 진우를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들도 인간이고 실수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제는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아이 역시 그들의 실수에서 태어난 존재지만 동시에 나의 사랑에서 자라난 존재였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 삶을 충분히 안아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나는 이제 아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함께 책도 읽는다. 우리에겐 더 이상 감춰야 할 비밀이 없기에 오히려 더 솔직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가끔 아이가 묻는다. 엄마,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나는 대답한다. 그래. 다시 돌아가도 너를 택할 거야. 그게 나의 운명이었으니까. 그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통해 배운 진심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리고 누구나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끌어안고 살아가느냐다. 나는 선택했다. 내 아이를, 내 삶을, 그리고 나 자신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혹시 예상치 못한 진실에 무너져 있나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당해 고통받고 있나요? 그 마음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그 고통 속에서도 분명히 빛은 있습니다. 진실은 가혹하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야말로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그 진실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길 위에서 나는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종종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방향 속에 우리가 진짜 원하는 삶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길 끝에서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기적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삶을 다시 시작해보세요. 진실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용기 하나면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말을 남깁니다. 너는 나의 가장 큰 기적이야.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든 나는 너를 엄마의 사랑으로 키웠어.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내 존재는 나의 삶을 완성시켜준 선물이야. 고마워, 내 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의 진실 때문에 아파하는 이가 있다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그 상처 위에 피어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진짜라는 걸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도 내일도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진실을 껴안을 수 있는 용기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